그런 교류를, 영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IBO 클럽을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에 우리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제품이 너무 좋고, 뭐, 네트워크에 부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의 보상 플랜을 듣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비전을 보고, 진짜 PM만의 특징이 제품도 쉽고, 보상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그런 국가 브랜드가 주는 그런, 베네핏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쉽게 이렇게 PM을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근데 역시나 이거는 비즈니스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다가 반드시 왜 처음과 같지 않고 왜 내 맘 같지 않고 왜 성장하는 듯 하다가도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엄청나게 길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저도 6년이고 여러분들도 그래봤자 2년, 3년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몰입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커의 삶은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굉장한 몰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보통 사람의 한 달을 산다. 한 달을 보통 사람의 1년을 산다.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정말 완전히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내 월급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세상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직업도 사실은 없죠.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를 헤쳐나가면서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그 니즈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던 거죠. 이거를 만들면은 뭔가가 이제 사장님들이 확 좀 이렇게 그래도 변화가 있겠지. 엄청난 진짜 꿈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어때요? 예, 시작은 더디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확 변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작게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변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결과물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짧게, 긴 시간 안 할 거고, 제가 강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IBO 클럽을 통해서 아침마다 소통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올렸던 그런 글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바람이 부는 곳으로 바람을 향해 가자.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람 불 때 연 날리자. 심플하죠. 여러분 연 날리는 거 본 적 많이 있죠? 공원에 가면은 우리 연 많이 날리잖아요. 왜안 나? 그냥 날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 연 날릴 때 행동들이 있어요. 엄청 뛰죠. 엄청 뛰어요. 뛰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딱
바람 위에 내 연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고, 바람이 불 때 반드시 뛰어서 그 바람에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꿈을 바람 위에 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누구보다 많이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굴레를 못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누구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부터도 이제 잣대는 저예요, 항상. 그래서 가난을 이렇게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게 얘기하죠.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라든가 뭐 쟤는 원래 빼기 좋대. 걔네 아빠가 교수래. 누가 의사래. 뭐 집에 뭐 부동산이 많대. 대부분 이 가난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핑계거리가 너무 많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생각해도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일예로 누군가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가족들과의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저희 뭐 세자매, 뭐 자매가 뭐 많지도 않지만 가족들 모임조차도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늘 핑계.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내 상황에 대한 핑계로 항상 그거를 모면을 했었던 거죠. 이런 삶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괜히 이렇게 운이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터부시하고,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공을 터부시한다. 성공을 우습게 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규정을 지었죠. 저는 스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 PM 사업을 이제 뭐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게 또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굴레를 벗어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뭐 벗어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굴레 속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여전히 PM 사업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아요. 이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되는 거 맞아?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암시를 던지는 거. 이거 되는 거 맞아?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왜 다 안 되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내 말은 누가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귀찮아. 사람이 없어. 인맥도 없어. 그리고 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상황이 다르대.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상황이 달라요. 항상 모든 문제를 그렇게. 그리고 또 하다 그만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해도 해봤어. 그것만큼 또 설득력 있는 얘기도 없는 것 같아. 해봤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제 입을 조금 막아야 되는데, 꼬매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문제야. 어느 순간 제 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말들, 이런 핑계들이
바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거죠.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죠. 되지 않는 것 속에서 항상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도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PM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비오 클럽이고 어느 정도 이제 PM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단어도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치킨집, 쉽게 할 수 있는 뭐 직업을 뭐 귀천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뭐 치킨집, 뭐 옷가게, 뭐 뭐야 뭐 네일샵, 피부샵 우리가 정말 흔하게 만나는 그런 그 로드샵에 있는 그런 가게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도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인지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망했을 때는 자기 탓을 하지 거의 뭐 회사 탓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그냥 뭐 쉽게 탓에 대한 탓에 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 일반 자영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데미지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제가 PM 사업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도 자영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음식점을 하나 시작을 했을 때 뭐 너무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고 진짜 잠 안 자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용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내가 연체 없이 했는가, 그다음에 그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잘 갚았는가, 지속적으로 뭐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왔는가, 신용의 그 거래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영업 5개가 다 무너지고 나서 신용이 바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된 거죠, 제가. 근데 그 신용 불량자가 돼서 그 신용을 회복하는 데의 시간이 진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가 사실은 PM으로 소득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시점에서도 신용카드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이거든요, 기간. 그런데 자영업을 하면 그 가게,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을 또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하나를 하면서 이게 매출이 뜨니까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 또 몇 천만 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옆가게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또 매출이 나오니까 또 대출이 나와 또 옆가게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개의 가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줄도산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냥 얄짤없다고 하잖아요, 표현이. 정말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산을 극복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을 해서 이렇게 망했을 때 사실 제가 그 핑계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핑계를 어디에 뒀었냐면 제 자신한테 뒀거든요. 제 자신한테 내가 너무 경험이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그 훈수를 둔다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귀도 막고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고 계속 그 뭐죠? 겉으로 부풀려지는 것들 가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디 가면 가게 다섯 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존이었다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영업을 그렇게 망해 나갔을 때 정말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그 보험회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핑계들이 모든 핑계들을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너무나 때 늦은 후회를 했는데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또 자영업이에요. 그래도 또 다시 직장을 또 들어가, 또 다시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실패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했다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PM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PM에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내가 자영업으로 잃은 것만큼에 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잃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PM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대반전이고 진짜 대드라마, 대서사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PM 사업을 시작하면서 음,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버리지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나 아이템, 이런 보상 플랜, 이게 이제 잘못됐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다이아몬드 피는 달았어요.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의 원리, 레버리지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PM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확장이어서 확장.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처럼 네트워크를 이해한 사람은 머릿속에 처음부터 확장인데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서야 몇 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야 정말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먼저 한 선배 사업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살아나갈 방법이고 성공할 이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게 빠르게 실망할까, 빠르게 포기할까? 그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만 명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 명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직 나의 생각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되 처음부터 내가 만 명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번 없다. 남을 너무 부러워할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만 명, 이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나로부터 무한대로 이 펼쳐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이 PM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그럼 이거 확장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만 명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는 만들어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인들, 이렇게 뭐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왔지? 어떻게 저런 리더감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라인이 잘 되고 있을까? 그냥 오직 그냥 거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온 자기의 현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시 그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가난의 굴레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 만 명을 만들어낼 그 단초가 되는 사람이 왜 자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만 명을 만들어낼 그 단초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시작점이다. 내가 출발이다. 나로부터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리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뿐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법칙, 세상의 법칙, 삶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시작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람이, 이 단초가 되는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그 단초가 되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찾는 거죠. 기회를 찾는 거. 그게 우선이에요. 첫 번째 기회를 찾는 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 PM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PM이라는 기회도 사실은 만나진 거예요.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래야 이런 제품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찾을래야 이런 보상은 찾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품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보상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온 것인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찾은 것이냐, 그게 그 단초, 그 기회를 찾는 것, 기회를 찾아내는 것 자체도 단초가 나라는 거죠. 내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안 바뀌어져 있는 사람한테 PM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PM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요, 단초가 되는 그 한 사람이었다. 그 주인공,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 한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빨리 찾았고, 그 기회를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닌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기회를 그냥 우연히 온 거잖아요. 스폰서에 의해서, 정보 전달자에 의해서. 그렇다면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비오에서 이제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단초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런 활동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상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추상적인 것들은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글, 그게 바로 이제 추상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이거는 행동 원칙, 행동 시스템, 이 행동 시스템이 바로 이 활동 원칙이죠. 사실 이것 또한 이 행동 원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를 한다고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열통을 해보자. 근데 처음에 전화 열통, 뭐 쇼더 플랜을 하루에 2건 이상을 하자. 이거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거는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늘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 열통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일단은 전화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뭐 문제라고 표현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거를 다 문자로 카톡으로 해결하는 거기에서는 이 깊게
깊게 깊은 관계로 그러니까 깊은 사업적인 관계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좀 빨리빨리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뭐지, 주춤거리고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고 저도 그런 경험 매일 있고 매일 저도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니까 정말 하기 싫은 전화가 있어요. 하기 싫은 전화, 소비자건 사업자건 전화하기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사업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은 전화 열동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혜진 사장님의 그 전화 열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고 계신 우리 정혜진 사장님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업자가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어떤 연결이 계속 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 열통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하루에 한 통도 좋고 두 통도 좋아요. 그리고 전화 열통이라는 거는요. 이제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FORM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전화하는 순서. 먼저 처음부터 전화해가지고 바로 사업적인 얘기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은 잘 지내? 뭐 아이들은 건강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끌어가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돈을 잘 벌고 있어? 뭐, 투자한 건 어때? 이러면서 뭔가 경제적인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고, 그러다 보면, 요즘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돈도 좀 잘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관심 있어?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이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를 잘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거기에 모든 것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본론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화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 기술을 굉장히 그 함량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습 삼아서라도 전화 한 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찬양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든 사람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런 대화의 수준, 어떤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해보는 것만큼 좋은 노하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지만 보는 것과 똑같다. 그것도 이제 그 기술이 익혀지는 거지.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혹 이제 지나가다가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전화 통화하고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냥 막 하잖아요. 이게 몰입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뭐 소비자 발굴, 사업자 발굴 다 좋지만 결국에 우리 이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건들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촌철살인의 이런 말 기술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게 바로 전화를 열 통화씩 하는 그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죠. 쇼더 플랜은 마찬가지죠. 쇼더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쇼더 플랜을 여러분들 꼭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겠죠, 지금은. 그래서 쇼더 플랜도 여러분 충분히 이 뭐 줌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저 틱톡 라이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 바로 켜서 나 지금 틱톡 들어갈 테니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거기에서 쇼더 플랜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쇼더 플랜을 2건 할 때보다 3건 할 때가, 10건 할 때보다 100건 할 때가 무조건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도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확률도 기술이, 기술이 늘어날수록 어때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승주 그룹장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양질 변화. 내 질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전화하는 거, 쇼더 플랜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 관리. PM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제품입니다. 제품. 소르고 회장님도 마찬가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있고 보상이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PM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음에 제품에 너무 매료가 돼서 그냥 깜짝 놀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있잖아요. 6년 동안 단 하루도 대박, 이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품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관리만 잘해도 몇만 포인트가 그냥 뜬다. 그러면 포인트가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냐? 사업자가 없어서? 그것도 맞겠지만 여러분 소비자 관리만 잘해도 포인트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정말 열심히 이렇게 소비자가 막 이제 관리 저도 잘 못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전화 10통을 다 소비자한테로 돌려보세요. 그래도 매출이 뜬다니까요. 우리가 PM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잘 올라가는 회사가 사실은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 바세트 하나 팔아도 500포인트잖아요. 그죠? 바세트 2개면 1000포인트고요. 바세트 몇 개, 전화 한 통만 걸리면 몇천 포인트가 그냥 뜨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 관리는 또 다른 소비자를 낳는다. 여러분 사업자 한 명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 소비자가 소비자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정말 사업자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업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어렵지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세미나 초대죠. 강의를 듣게 하는 것, 강의장이 앉히는 것, 그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미팅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내가 그 쇼더 플랜을 할 때 내가 회사 제품 보상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PM 비전을 보고 이렇게 열광하고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 군중 심리. 그것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세미나 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초대에 목숨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 많고 그 까다로웠던 그 소비자, 그 사업자가 그냥 이 랠리나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해서 1시간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질문,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 이것이 싹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미나 초대 원칙은 무조건 3번 이상 거절당한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거든요. 아니, 캔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아직 PM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 말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는 무조건 3번 이상은 내가, 거절을 당할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세미나 초대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본사, 오늘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았어요. 오늘도 정말 드라마 한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그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자가 오면서 글로벌 사업, 말로만 글로벌, 우리가 테이블에서 맨날, 어?
떠들었는데 딱 와보니까 막 와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초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세미나 초대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우리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구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거, 또 칭찬받고 싶은 거, 내가 제일 잘해서, 그러니까 나의 잘함을 칭찬받고 싶은 거,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이렇게 그 소통을 한다? 두 사람이 소통을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똑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두 사람이 소통을 하면 반드시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스폰서와 카운셀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지시받는 느낌이고, 뭔가 내가 좀 아랫사람 같이 좀 느껴지고, 내가 뭔가 칭찬보다 내가 좀 뭐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뭔가 뭐 이렇게 좀 지적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카운셀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카운슬링 누가 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위치 자체가, 우리는 위치 자체가 내가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그 카운슬링을 할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운슬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거. 내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지시하지 않는 것, 어쩌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목표를 얘기하고 강압적인 그런 그 자기의 급한 마음에 그런 식의 카운슬링이 절대 금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카운슬링이 아닌 거죠. 네트워크는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 진정한 카운셀링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이 사람한테 내려주는 게 카운셀링이 아니라 현재 내 파트너의 그런 고충이라든가 어떤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 실제 뭐 그 파트너의 라인 선상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파트너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카운셀링이에요. 카운셀링을 지시하고 뭐 나를 따라라. 이게 카운셀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카운셀링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게 최고의 카운셀링이다. 근데 듣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 파트너가 왔는데 그 파트너한테 그냥 자기 얘기만 다다다 하고 그냥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파트너가요. 실컷 울게 놔두세요. 울면 후련해요. 그냥 실컷 그냥 남 얘기 그냥 욕하게 냅두세요. 그냥 속이 다 후련해요. 제가 생각하는 카운셀링은 이거거든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여러분들 치명적인 거예요. 그 파트너한테, 그 자식한테, 사춘기 자식한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자식한테, 응? 내가 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해서 내가 하는 얘기지. 아침에 일어나야지. 내가 맨날 너 깨워야 되니? 응? 공부 다, 응? 너 성공하라고. 응? 너 좋은 대학 가라고. 너 학원 보내는 거잖아. 이렇게 맨날 옳은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주시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중학교 애가 그냥 퍽 하면 집을 나가. 가출해갖고 뭐 한 달이고 열흘이고 그냥 그것도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너무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서 이제 상담을 갔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삐뚤어진 아이들, 그냥 문제 아들, 그 아이에게 정말 단 한 사람,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삐뚤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와 진정한 카운셀링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우린 다 겪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걸 파트너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들어주셔야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요? 결국에 파트너가 겪을 걸 겪고 이 성장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겪는 것을 알아줘야죠. 그 마음을. 그게 진정한 카운셀링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를 확언하는 거. 이게 꾸준히 내 목표를 꾸준히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긍정의 말을 해라, 해라,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는데, 정말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가 성공을 향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나는 겪고 가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계속 어딘가에서 외부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 목표를 확언하는 거, 확언의 멘트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대단해. 너 너무 잘했어. 그 오랜 시간 너무 잘 견뎠어. 응? 그래, 너 그 사람하고 그냥 그 파트너하고 그냥 잘했어. 잘 끝냈어.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세요.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시스템적인 활동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매력적인 사업가로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포장마차를 해도요, 예, 성공할 수 있어요. 구두를 닦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렬한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끌어당기는 거죠. 굉장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매력이라는 것은. 매력은 마력이죠. 매력은 예술이죠. 여러분.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가가 된다면 여러분 무조건 시간 속에서 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업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냐. 첫 번째 저는 정교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업가다운 그런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도 정말 지식이에요. 그냥 입에 발린 뭐 똑같은 쇼더 플랜 말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어떤 좀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냥 기본인 거죠. 좀 정교해야 되겠죠. 그런 정교한 사업적으로 그 정교함, 그 지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언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에 이렇게 쪼가 있어요. 쪼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했던 강의들을 한번 이제 저는 제가 했던 건 이제 듣지도 않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거를 이제 다시 녹화본을 다시 듣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정말이라는 말 지금도 아마 많이 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 말을 그냥 너무 많이 쓰니까 100번도 더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을 좀 들으면서 이런 쪼가 있는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이 쓰는 용어들을, 단어를 정돈시키는 거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릴 때 굉장히 이 사업적으로 훨씬 더 리크루팅이 잘 되겠죠. 설득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상이에요. 옷차림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옷차림은 잘 입어라 못 입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신뢰를 주는 의상인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옷이 뭐 다 뭐 여기에는 다 포함이에요. 머리 스타일, 뭐 화장하는 립스틱 스타일, 뭐 끼고 있는 뭐 액세서리, 신고 있는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이 말로 하는 그 언어, 나를 보여주는 언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가? 우리는 신뢰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믿어서
사인 받고 싶잖아요. 나를 믿고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고 간 의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내 외모적인 것들 바꿔라. 어쩔 때는 청바지 입고 나가고 싶을 때 있죠. 어쩔 때는 그냥 우리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뒤에 그 뒤가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거 신고 뭐, 아무튼 신고 나가고 싶어요. 슬리퍼 형태의 구두, 이런 거 신고 나가고 싶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 막힌 신발보다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네일 받고 싶죠. 네일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손짓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막 이 네일이 막 블링블링블링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부황부황 해 보여. 그럼 신뢰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돈된 거, 차분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오히려 말은 못해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내가 그런 신뢰를 주는 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PM 했는데, 굉장히 몸에도 좋고, 돈도 잘 벌립니다. 그냥 저 믿고 하세요. 이러면, 저 믿고 하세요. 이 말에 그냥 여러분 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포함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사실은 게임 끝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나를 좀 바꿔가면서 매력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한번 쭉 이제 우리 그 사장님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들 글을 쓴 거를 한번 쭉 봤는데, 그냥 그 중에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것들 이렇게 조금 발췌를 해서 해봤어요. 제가 글을 쓴 사람도 저고 이게 저의 생각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주제로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 사실은요. 이 라인이 잘 돼야 되는데 라인이 멈춰 있는 그 라인,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결국에는 여러분 진정한 소통입니다. 소통. 저도 사실 정체된 라인하고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극복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이 말은 쉬워요. 내가 소통이 없다면 라인이 정체된다. 제가 말은 뻔질나게 해놓고 저도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정체된 라인과 내가 소통을 해서 다시 이 라인의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한들 이 라인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굉장히 딜레마야.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소통한다고 되겠냐고.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다시 한다고 해서 되겠냐라는 단계까지 오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제 그 파트너와 전화할 때 또는 내가 스폰서와 전화할 때 전화 통화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전화 통화가 사실 어렵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 전화 통화가 주저주저되고 어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촌보다 가깝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옆집에 살면서 자주 소통하니까 뭐 피로 따지면은 이 피를 통한 사촌이 왔을 때가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사촌하고는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먼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내가 그 스폰서나 그 파트너와 내가 전화 통화가 주저된다. 이미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생겼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결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결이 안 맞, 난 그 사람하고는 결이 안 맞아.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가 빨려 막.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화 통화가 주저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다른 방법을 또 뭐 하든지 뭐 누구를 새로 뭐 리크루팅을 하든지 뭔가 시도는 해보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버리지 마시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소통의 어떤 그 소통의 방법을 좀 찾으셔서 뭔가 오해가 있었다?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내시고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방적인 말만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안 되는 라인의 문제점이 누구였냐면 저였더래요, 저. 뭐냐면 안 되니까 늘 제 말만 한 거예요. 늘 제 말만. 근데 들어주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맨날 내 말만 하고 온 날은 내가 이제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냥 지적이야. 다 지적질만 하고 온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그 PM 비전을 보고 하느라고 했어, 나름. 하느라고 했다니까요. 열심히 리크루팅도 하고 소비자도 만들고 제품 전달하고 랠리도 안 빠지고 왔어.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라인이 정체되고 이런 이유는 그냥 내가 그 사업자와의 그런 소통이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래로 봤던 거야. 그냥 아래로 보고, 그냥 내 말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냥, 응? 그냥 결국에는 그게 내 식의 소통이 결국에 그 라인을 정체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들 라인에서도 분명히 그런 라인이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똑같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통이란 것이 제가 그 지나간 라인에 대해서 떼넣어준 후에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게 그 라인을 결국에 정체시킨 원인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성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많이 사랑했고 또 너무 많이 내가 기대가 컸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가 됐을 수도 있다. 뭐냐면,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사랑해도 아니고,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안 주어서도 안 되고, 항상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통을 할 줄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소통이란 항상 어떤 이 중간 이 접점에서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내 마음을 열어준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중간 지점,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뛰어난 소통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러나 다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어렵죠? 이 소통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파트너와 나와 그 스폰서와 나와 둘만이 아는 그런 미묘하고도 오묘한 그런 깊은 그런 것들은 아마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한번 그 내 파트너와 한번 오늘 밤 그 파트너를 한번 대상으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내일은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 한번 드립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주지 못했던 것, 내 말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하면서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이 참 많아요. 벌써 56분이나 됐거든요.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우리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에서 끝맺음을 할 건데요. 제가 참 이렇게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우리 그룹장님께서 그 자주 틀어주는 영상 중에 연결 리더란 하면서 연결 그거 여러분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 저는 PM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연결인데 그 연결이 뭐냐면요. 모든 사물은 이 나무가 이 큰 나무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한 것, 이 꽃이 피어나는 것, 이 거미가 이 그물을 치는 것, 식물이 자라나는 것, 과일의 열매가 열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다. 과거로부터, 과거로부터의 연결이 오늘이고, 오늘로부터의 연결이 내일이다. 그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오늘부터, 오늘이 바로 나의 미래인 거예요. 오늘이 나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요. 정말 진솔한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추호의 거짓이 없어야 돼. 그 진실함, 그 거짓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미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제가 깨닫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연결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해강그룹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강그룹 그러니까 내가 PM을 만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해강그룹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연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진 이 생각도 연결이 돼서 반드시 내일 열매로 나올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던진 말들, 여러분 말 쉽게 쉽게 던지지 마시고, 사업자들 너무 농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이게 모든 것이 연결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오늘 결정되어 있다. 연결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아이비오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것이 미래의 오늘이다. 미래가 오늘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달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매력적인 사업가가 되시기를 아이비오 클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